네, 페이지 72페이지고 우리가 오늘 학습해야 되는 부분은 강연에 쓰인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학습에 들어가기 이전에 일단 우리가 매체가 무엇인지 알고 가면 좋겠죠. 이 매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혹은 의견, 주장 등등을 전달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매체 자료의 종류에 시각, 청각, 그리고 이제 시청각이 합쳐진 복합 자료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의 구체적인 효과가 이 매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뒤에 본문을 학습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체를 도대체 왜 쓸까요? 맞아요. 이 매체를 썼을 때 그냥 줄글로 쭉 읽는 것보다 중간에 도표나 그래프가 있는 경우 혹은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냥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동영상이나 혹은 이제 사진 자료 같이 보면은 훨씬 내용이 보완되면서 전달력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용을 보완해주고 그만큼 전달력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청자의 관심을 끌고 주의도 집중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로만 듣을 때 생기는 단조로움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지루함을 탈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 세 가지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매체를 쓸 때 아무거나 쓸 순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체를 쓴 매체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과연 이 강연과 잘 맞아떨어졌는가 그런 것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매체를 판단할 때 그 매체 자료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이 당연히 그 매체와 그 다음에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도 있어야 되고 또한 매체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위에서 설득력을 높인다. 즉 내용 보완과 그 다음에 전달력을 높인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체가 효과적인 매체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청자의 관심과 흥미를 끄는지도 우리가 봐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런 매체를 우리가 중간중간에 넣은 본문, 즉 강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학습을 할 건데 여러분 이 강연의 개념, 일정 주제에 대해서 강연자가 강의 형식으로 말을 하는 것으로 목적은 주제에 대해서 청중의 이해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보완을 해주는 매체 자료를 쓰면 쓸수록 효과가 더 좋아지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본문 학습을 하러 페이지 74쪽입니다. 네. 방금 우리가 봤듯이 이 글의 갈래는 강연이고요. 그런데 제목을 보니 어떤 내용이 오는 것 같아요?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가격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 보니 가격과 관련된 어떤 판매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연 같은 경우에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눠서 이렇게 문단별로 핵심을 파악하면 좋은데 일단 우리가 이 총 강연에는 보통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강연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어떤 매체 자료가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매체 자료의 어떤 내용과 그 효과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에서는 여기 1번 화제, 두 번째 매체 자료 및 어떤 효과를 보는 걸로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청중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평소에 물건 살 때 무엇을 고려하시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첫 번째 효과고요. 자, 두 번째 효과는 위에다가 하나만 적어둘게요. 이제부터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강연을 할 것입니다. 라는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질문입니다. 즉, 앞으로 내가 소비와 관련된 내용, 그 내용이 전개될 것임을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은 뭐 디자인도 볼 거고 성능, 품질 다 다양하게 사람마다 고려하는 것이 다르지만 사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바로 가격이 되겠죠. 맞아요. 바로 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살 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가격에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하는 비밀이 담겨 있다. 다른 말로, 아하, 뭔가 지갑을 열게 하는 판매 전략,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이렇게 영상 하나를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지금은 이렇게 그림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동영상이죠. 자, 동영상 같은 이런 매체 자료를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일단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맞아요. 일단은 강연에 대한 청중의 관심 그리고 흥미가 유발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동영상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것을 취재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동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소비를 할 때 가격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자, 소비에 가격이 영향을 미친다는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매체 자료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 위에 부분을 읽어보면 사실 이 매체 자료를 왜 썼는지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자료를 많은 사람들이 매장에 몰려든 이유는 바로 저렴한 가격 때문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물건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가격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더 많은 소비자가 지갑을 열도록 판매 전략을 세우는데 그럼 우리 지금부터 어떤 판매 전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이제 처음 부분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 강연에서 앞으로 설명할 내용을 소개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강연의 처음 부분이었고 일단 처음 부분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지금 가격과 관련된 경험을 언급하면서 강연에 어떤 화제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강연의 매체 자료를 사용을 함으로써 앞으로 다룰 내용 소개를 했습니다. 자, 다 됐으면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중간 1이고요. 우리가 여기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론이기 때문에 이 판매 전략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본문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소제목만 봐도 이 단원의 키워드를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단수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조금 친구들한테는 생소할 것 같아. 자, 먼저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보고 가죠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흥미로운 실험도 미국에서 한 실험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인용한 실험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똑같은 옷을 가격만 다르게 세 종류의 상품 안내서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34달러, 두 번째는 39, 마지막은 44달러. 그리고 이것을 가격 기재를 한 다음에 고객에게 보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 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료 3,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39짜리가 가장 그래프가 높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 까닭을 숫자 9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자료 4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트 전단지 같은 거는 실생활에서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 전단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을 한번 보세요. 990원 혹은 19,900원. 무슨 공통점이 있죠? 네, 상품 가격에 숫자 9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위 실험도 그렇고 이 아래에 있는 전단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이 구자가 들어간 것을 왜 이렇게 기업들이 구자를 많이 넣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이 바로 단수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죠? 이 단수 가격이 무엇이냐면 그것의 정의는 여기에 있어요. 100원, 1000원, 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가격이 아니고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단수 가격의 뜻이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단수 가격을 쓸까요? 그것은 바로 저렴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보다 9,900원짜리 사실 1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사람들이 만원짜리는 이게 만원대로 인식을 하고 9,900원은 1,000원대의 티셔츠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이 단수 가격을 저렴하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단수 가격의 개념 그리고 그것이 왜 저렴하게 인식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것을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체 자료가 이 앞부분의 그림, 막대 그래프, 그리고 사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제 시각 자료거든요. 근데 이 시각 자료도 이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과 같은 이 시각 자료의 효과는 같은 옷에 다른 가격을 표시한 상품 안내서의 그림이잖아요. 이것은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실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막대 그래프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맞아요. 단수 가격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그 실험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야. 이것은 실험 결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 즉 한눈에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은 그림은 아니라 사진이죠. 이 전단지의 사진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맞아요. 이 마트 전단지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판매 전략이다. 흔히 접할 수 있는 판매 전략임을 알려주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단수 가격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예시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각 자료지만 그림 그리고 막대 그래프 그리고 이 마트의 사진이 하는 기능들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두 번째 판매 전략. 네, 왼쪽 단수 효과를 노려라 라는 제목이 있는데 자, 단수 가격은 이쯤 하고요. 이것과 유사한 전략이 하나가 더 있대요. 자, 근데 일단 자료 5번을 보시면 웬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지금 5,200원을 4,000원에 팔고 있고 하나는 5,000원을 3,8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이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둘 다 얼마 할인했죠? 맞아요. 둘 다 1,200원을 할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격표를 딱 보자마자 받는 느낌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것은 5에서 4로 떨어진 느낌이지만 오른쪽은 5에서 3으로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같은 비율로 할인을 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 오른쪽의 가격표가 더 저렴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느낄까라고 하면은 그것이 가격의 왼쪽 숫자를 보고 5에서 4로 그리고 5에서 3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왼쪽 자릿수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효과 때문에 같은 금액을 할인했는데도 할인 폭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기업이라면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왼쪽 자릿수 효과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요? 맞아요. 숫자의 차이가 크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숫자의 차이가 크게 설정을 해야지 소비자들이 많이 할인을 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왼쪽 자릿수 효과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쓰인 매체 자료는 하나밖에 없었어. 그죠? 바로 앞에 나왔던 가격표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표는 그림이고요. 이것의 효과는 맞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왼쪽 자릿수 효과를 느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청중이 이 효과를 직접 느껴보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효과, 다른 말로 정말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마지막 준거가 준거라고 하니까 또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준거는 쉽게 생각하면 근거 혹은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준거 가격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준거 가격은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려고 심리적으로 적정하다고 수준하는 가격. 이것이 바로 정의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볼펜을 하나 살 때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해 놓은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인 이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준거 가격의 역할은 바로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이것이 비싼지 싼지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어떤 친구가 이때까지 1,000원의 펜을 샀다고 해요. 그러면 1,000원 정도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가 가진 펜에 대한 중고 가격은 얼마죠? 맞아요. 펜에 대한 중고 가격은 1,000원입니다. 이게 중고 가격이야. 그런데 문구점에 갔더니 2,000원이래. 그러면은 중고 가격보다 높아 낮아? 맞아요. 높기 때문에 소비자가 비싸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갔더니 700원. 그러면 싸다고 인식을 해서 왜? 내 마음속의 기준은 1,000원이었는데 700원에 팔잖아. 그러니까 싸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살 가능성이 크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고 가격은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판매 전략을 기업들이 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만화, 그죠? 마찬가지 시각 자료지만 이 만화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말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재구성해 두었네요. 여러분, 근데 이 만화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매체에서? 맞아. 이 만화는 사실 누구나 겪을 법한 상황을 제시를 해서 중고 가격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1,000원 정도면 사겠지? 이게 아까 중고 가격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중고 가격보다 비싼 상황, 중고 가격보다 싼 상황을 통해서 중고 가격은 이렇게 소비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그림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고 가격을 통해서 판매 전략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가와 할인가를 같이 표시를 하래요. 여러분, 우리 이 셔츠 그림 보면 이것이 지금 28,000원이죠? 28,000원인데 정가는 28,000원. 그런데
할인가가 22,400원입니다. 근데 사실은 22,400원만 딱 제시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영상까지 같이 제시를 해 두었을까? 라면 소비자는 이 가격을 봤을 때 그러면 원래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해? 맞아. 28,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준이 28,000원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고 가격이 얼마예요? 28,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이 22,400원에 팔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중고 가격보다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만큼 이 셔츠는 저렴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더 비싼 제품과 함께 진열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도 예시가 하나 나왔어. 지금 23,000원짜리랑 11,000원짜리 이어폰을 딱딱 진열을 해 놓으니까 23,000원짜리가 잘 팔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해놨는데 더 비싼 62,000원짜리를 옆에 같이 진열을 해 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상황을 이렇게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놔뒀다가 잘 팔리지 않으니까 62,000원짜리 가장 비싼 고가의 어떤 제품을 같이 배열을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비자는 어떻게 인식할까요? 맞아요. 소비자는 이 가상을 보면 1,000원, 11,000원 비교 대상이 두 개밖에 없죠. 비교 대상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23,000원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인식해.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나 같은 상황에는 23,000원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두 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000원보다는 비싸지만 62,000원보다는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아마 23,000원짜리 이 이어폰을 사게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보이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또 다양한 매체 자료를 썼는데 방금 만화의 매체 자료는 봤고, 자, 우리 이는 사진이거든요. 정가와 할인가를 같이 표시한 사진인데 이것은 어떤 효과를 줄까요? 맞아요. 정가와 할인가를 함께 표시했을 때 저렴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찬가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나왔던 이 이어폰의 사진은 그렇죠. 가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제품의 가격이 중고 가격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마찬가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대체로 시각 자료의 효과는 어떤 내용을 좀 더 보완하거나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한눈에 알아보게 하거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끝.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강연을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은 강연자의 당부 혹은 권유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읽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3가지 판매 전략을 살펴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줄만 줄 하나 끄어볼까? 우리 함께 알아본 판매 전략을 잘 이해해서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를, 이것이 바로 강연자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당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뒤쪽으로 넘어가서 보고자 하는 학습 활동에, 자, 목표학습 먼저 볼게요. 목표학습 81쪽에, 자, 우리 앞에서 다 봤던 거지만 그래도 복습 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 강연에 쓰인 매체 자료의 형태와 그것을 제시한 까닭이 도대체 뭘까? 자, 동영상은 이거는 복합 자료죠. 복합 자료를 제시한 이유는 뭘까요? 이 내용이 어떻다고 했죠?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파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것을 취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 살 때 가격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하나가 있고 청중의 흥미를 유발한다.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도표 마찬가지 시각자료죠. 자, 이 시각자료에서 특히나 도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한눈에 보여주는 거. 한눈에 꼭 체크해 주시고, 자, 그리고 그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느껴보게 하거나 혹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우리가 이 줄에 줄 끊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이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는 거, 별표, 네. 자, 우리 이 매체 자료가 다양하게 쓰였는데, 이것들이 이 강연과 잘 어울리는가를 평가를 해야 돼. 그런데 평가할 때 그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만 우리가 몇 개 보겠습니다. 강연에서 전달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관련의 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해의 줄, 강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있는지, 자, 흥미, 관심, 줄.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그 매체 자료 보시면 사실 주제와 다 밀접했고, 그리고 그런 동영상 혹은 이제 뭐 만화, 마트 전단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해서 들으면 좋은 점. 다른 말로 매체 자료의 효과를 들었을 때의 가장 우리에게 이득이 된 점이 도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 그렇죠. 좀 재미없는 줄글, 재미없는 강의에 사실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혹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듣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우리 이 거북목,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뉴스 관련된 매체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앵커하고 기자가 나오고 중간에 무슨 인터뷰 자료가 또 나오는 것 같아. 자, 앵커가 절철 뭐라고 하냐면, 다르지 않은 목뼈가 휘어서 변형되는 증상을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들은 지금 거북목 증후군의 개념이 되겠죠. 그죠? 거북목 증후군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제부터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고 화제를 제시하는 파트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많이 하잖아. 그죠? 이거를 방치하면, 오래 사용하는 거를 방치하면 목 디스크 그리고 척추 변형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장인 땡땡땡씨, 이 사람이 원래는 금세 그 통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요새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만 이런 진단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여기에 직장인 땡땡땡씨의 인터뷰 자료가 나와요. 여러분, 인터뷰를 제시했을 때의 효과는 뭘까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거북목 증후군 환자를 인터뷰한 자료이기 때문에 해당 증상을 겪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 목이 뻐근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실제 이 환자를 인터뷰했기 때문에 그 증상을 겪는 사람들의 입장을 좀 더 우리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자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최근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대요. 그리고 나이별로 봤더니 20대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 10대, 30대, 40대 순. 그런데 왜 20대, 10대, 30대, 40대, 그러니까 젊은 순서대로 지금 젊은 층의 환자가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그 이유는 방통위에서 밝힌 스마트폰 보급률과 거북목 증후군의 진료 인원의 추이를 보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너도 나도 다 가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거북목 증후군 진료 인원이
크게 늘었대요. 아, 그러면은 거북목 증후군 발병 인원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 보급률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것은 둘 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요번에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가지고 왔어요. 교수님이니까 전문가겠죠? 전문가의 인터뷰를 가지고 오면 또 어떤 효과가 생기죠? 맞아요. 전문가의 견해, 전문가의 어떤 주장을 가지고 오면은 확실히 이것을 이해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신뢰성 혹은 타당성이 더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자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할 때 눈높이에 맞춰서 또 장시간 사용 피하고 스트레칭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은 아하,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이구나. 그러면 짤막한 뉴스 한 편을 봤는데 여러분 앞에 부분은 거북목 증후군이 발병하는 원인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바로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1번 이 뉴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화제입니다. 자, 이 뉴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거북목 증후군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 자, 그리고 우리 2번. 자, 2번은 별표, 여러분. 이게 실제 뉴스에서 이제 쓰였던 매체 자료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 나 둘 다 이제 시각 자료죠. 그런데 가는 보니까 정상적인 옆모습,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거북목 증후군이 있는 그 옆모습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 자료를 줬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맞아요. 거북목 증후군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림을 통해서 바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네, 그리고 나는 여러분 이게 아까 막대 그래프 나오면 선생님이 꼭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뭐라 그랬지? 한눈에. 그렇지. 그러면은 606명에서 거의 2배를 증가했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준다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둘 다 효과적으로 쓰였다.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뉴스에서 아래 매체 자료를 제시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되었어. 여러분, 이 A, 이 부분이 지금 정보가 2개 있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잘 봐야 돼. 왜냐면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우리는 꺾은선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막대 부분으로 된 것은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2가지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각각의 그래프가 무엇을 제시하고자 하는지도 파악을 각각 해줘야 돼. 자, 그러면 막대 그래프는 지금 606에서 726 그리고 846 점점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아하, 막대 그래프는 진료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는 어떻게 돼? 맞아. 꺾은 선 그래프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근데 꺾은 선 그래프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스마트폰이 보급되는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꺾은 선 그래프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막대 그래프도 우상향을 하고 있으니 둘 다 지금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점점 증가를 하고 있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2개가 연관관계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2가지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점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거북목 증후군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한눈에 그런 사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우리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같은 내용인데
너희들이 봤을 때는 이 위에 그래프가 더 보기 좋아? 밑에 표가 더 보기 좋아?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한눈에 뭔가 그 추이를 수량을 비교하기에는 사실 이 그래프가 훨씬 더 가독성이 좋고요. 그리고 이 표도 물론 줄글보다는 훨씬 이제 가시성이 뛰어나기는 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것이 일일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구나. 그죠? 이것도 증가되고 있구나를 우리가 따로따로 또 봐줘야 돼. 그죠? 그래서 구체적 수치를 확인하기는 좋아요. 좋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래프보다는 한눈에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한눈에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따로 보고 둘 다 증가되는구나를 따로따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자료와 밑에 자료 둘 중에 좀 더 한눈에 딱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위에 그래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옆에 이렇게 짜투리 문제 풀어서 선생님께 가지고 오면 됩니다.